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욕 증시가 금리 인하와 트럼프 대통령의 재당선에 혼조 마감한 가운데 국내 증시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시각 양자기술, 우주항공, 전선 관련주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1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환율이 여전히 주요한 변수임을 재확인했습니다. 미국의 정책금리 인하로 원달러 환율 하락에 대해 1, 2주 더 기다리자면서 당분간 시장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일정입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개발한 우주선 스타쉽이 6번째 지구궤도 시험 비행을 이르면 오는 18일 시도합니다. 머스크는 화성을 개척해 인류가 이주할 수 있게 한다는 목표로 스타쉽을 개발해왔습니다. 관련주들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과정부터 자국 내 제조업과 인공지능 산업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혀왔습니다. 결과적으로 변압기, 송전선 등 전력 전선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입니다. 더 많은 이슈들은 본 방송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틈사에서 기회를 만들 수 있는 투자시장, 위기를 기회로 아는 만큼 보인다. 주식 제대로 알려주는 학교 13시 투자스쿨의 저는 서재안입니다. 저희 13시 투자스쿨에서는 임상현 강사님만의 노하우를 A부터 Z까지 모두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그 노하우 놓치지 말고 끝까지 찾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자,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등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명칭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저희 13시 투자스쿨은 유튜브 서울경제TV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는데요. 채팅창도 많은 활용 부탁드릴게요. 그럼 13시 투자스쿨의 1타 강사 임상현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어제 뉴욕 증시는 이 금리 인하 그리고 트럼프 효과로 혼조세로 마감했는데요. 오늘 국내 시장 그래도 기분 좋은 빨간불 켜지고 있습니다. 예. 전문가님은 시장 어떻게 보실까요? 1차적으로 트럼프 충격을 계속 소화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시장의 흐름들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외국인 매수세가 적대로 유입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요, 제일 중요한 것은 상승에 대한 그 모멘텀, 이 부분들을 어떻게 찾을 것이냐 하는 건데 지금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급락에서 저점에서 삼각수렴령을 좀 했었죠. 이때는 이제 금투세 폐지 관련된 이슈가 되면서 굉장히 급등을 했었는데 트럼프 이제 당선 리스크 이것 때문에 거의 지금 온바닥까지 다 왔습니다. 지금은 거의 이제 소화를 한 상황에서 이 트럼프 수혜주들이 하나둘씩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반등을 좀 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삼각수렴령의 탈피가 좀 더 이제 시간이 걸릴 수는 있다고 봅니다만은 업종별로는 먼저 움직이기 이제 시작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죠. 그래서 트럼프 이제 당선이 좀 되고 나서 처음으로 윤 대통령과 이제 통화하면서 두 가지 것들에 대해서 이슈가 좀 됐었죠. 첫 번째 부분들은 이제 조선주에 대해서 이제 협력을 하자. 결국은 미군 함정이죠. 이거에 대한 어떤 그 현재 구축 요거에 대한 현지 투자도 이제 강화를 하고 또 정비 이런 부분입니다. 알다시피 조선업은 거의 미국은 쇠퇴를 하고 군함을 만들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침체가 됐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군함은 현재 기밀 사항이기 때문에 외국계 회사의 발주가 사실은 잘 되지는 않거든요. 잠수함, 핵잠수함이라든가 그다음에 핵 항공모함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민감한 기술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가 핵 기술을 완벽하게 또 보유를 하고 있고 동맹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또 기술이 워낙 뛰어난 부분이기 때문에 협력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벌써 약간 꼬리를 내리고 이제 들어가는 모습에 좀 해당이 되죠. 그렇다고 해서 중국한테 핵잠수함, 우리 미군 잠수함 만들어달라고 발주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죠? 그냥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북한에 대해서 이제 안부도 물어봤다. 어떻게 되느냐 했더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어마어마하게 막 하죠. 막 오물풍선 7,000기 날리고 핵 ICBM 발사하고 난리도 아닙니다. 아 그러냐고 하면서 이렇게 넘어갔단 말도 있는데 아무튼 어떻게 됐든 간에 트럼프 어떤 수혜주 부분들이 떠오릅니다. 가장 먼저는 뭐 이 반도체에 관련된 2차 전지 관련된 부분이 선언을 볼 거다. 하지만은 이 그 테슬라가 좀 중간에 이제 끼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기차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런 부분까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 때문에 또 2차 전지가 좀 올라주는 모습인데 아무튼 어떻게 됐든 간에 전체 시장은 트럼프의 충격에서 서서히 이제 벗어나는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 박스권 수렴의 행보는 좀 더 이제 길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은 그렇게 오랜 시일이 걸리지 않는다고 이제 보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중국에 대한 모멘텀이겠죠. 중국에 대한 모멘텀들이 지금 좀 약간 살아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완벽하게 미 기술주 현재 일론 머스크하고 트럼프하고 거의 부통령이 이제 일론 머스크가 뭐 위상이 굉장히 이제 큽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IT 기술주가 거의 날아가는 그런 양상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크게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그 중국 상해 증시도 바라봤을 때 전인대가 끝났죠. 2,000조에 대한 어떤 추가 부양책 이런 기대 심리들이 상당히 많이 깔려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2차 상승이 좀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맞불약죠. 중국도 어차피 대대적으로 중국 견제가 들어와 주기 때문에 내수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카드가 있기 때문에 경기 부양을 대대적으로 실시를 할 걸로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시장의 흐름들을 보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하고도 일단은 협력 관계가 상당히 오히려 그 구축이 되려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상반기는 흐름이 상당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대한 부분들은 명확히 바뀌었죠. 우크라이나 전쟁은 거의 종식을 시킨다. 그다음에 이란은 이제 제재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로우 사태에서는 러시아 편을 약간 들어줄 확률이 많고요. 그다음에 이스라엘과 이제 이란에 대해서는 워낙 그 좀 기독교 신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편을 거의 노골적으로 약간 들어줍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란 제재 쪽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중동은 조금 더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죠. 그런 가운데 현재 지금의 어떤 그 미중 패권 이 부분들의 상반기 쪽으로 거의 여러 가지 제도적인 것이 이제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면 그럴수록 중국은 한국에 대한 구애 열풍이 더 계속 제발 중립을 지켜라. 계속 우호적인 제스처를 취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저는 상반기에는 기회는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시장의 흐름들을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의 흐름 좀 살펴봐야겠죠. 오늘만 상승률 상위 종목군 중 뭐 이런 종목이 이제 상승을 해줬는데 뭐 성우 샤페론 부분인데 이제 성우 같은 경우는 뭐 자동차 부품주이자 현재 2차 전지 쪽 부분들이 있죠.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2차 전지 쪽에 어떤 흐름이 계속해서 일시적인 약세지만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은
테슬라하고 또 중간에 있기 때문에 테슬라 주가만 올라간 것이 아니라 전기차에 대한 모멘텀도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오늘 다시 한번 상승 탄력이 기대가 지금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순환매가 왕성하게 좀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좀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그 중에서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LNF라는 종목을 뭐 잠깐 살펴보면은 그 양극재 생산하는 업체에서 가장 소외된 종목이죠. 오늘 뭐 탄력 있게 좀 살아난 모습에 좀 해당이 좀 되고 있고 추세로 보면은 쌍바닥 다시 한번 큰 쌍바닥 직전 고점 현재 돌파와 행보 그다음에 위쪽으로 방향성이 뚜렷한 모습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2차 전지는 낙폭 과대가 되는 양상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이제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그중에 이제 덕산 테코피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덕산 테코피아도 아직 전체 이 바닥에서 횡보 수렴에서 이제 터닝을 좀 해주려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죠.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2차 전지 쪽도 또 자동차 부품 쪽도 한번 바라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부분들은 한울 소재 과학 부분들이 좀 해당이 되는데 통신 장비 사물 인터넷 쪽에 좀 해당이 됩니다. 통신 장비 사물 인터넷 쪽이 이제 강세를 보이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들은 스타링크 우주 항공 산업 여기 이제 통신이 들어가고 들어가는 부분들이 좀 있고 첫 번째 부분들은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들은 현재 양자 기술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이슈가 좀 되고 있죠. 근데 양자 기술의 상용화가 양자 컴퓨터 상용화는 아직 더디고 양자 암호 통신이 상용화가 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통신 장비에 이제 부착이 좀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부분의 강점 또 오늘 뭐 추가적으로 나와줬던 법원에 대한 디도스 공격 러시아의 소행이지 않느냐 이렇게 우려 섞인 또 추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관련된 부분들이 통신, 암호통신 뭐 이런 쪽의 움직임이 상당히 강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그 중에서 그 중에서 한번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 중에서 거래량이 좀 센 종목군들 잠깐 보시면은 머큐리라는 종목이 좀 있습니다. 머큐리라는 종목군도 바닥권에서 계속해서 현재 바닥을 다지다가 강력하게 좀 상승해준 모습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머큐리 그다음에 우리넷 이런 종목에 대해서도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이제 섹터 중에서 이제 관심 있게 좀 지켜볼 부분들은 이제 서진 시스템. 서진 시스템은 뭐 시가총액이 말도 안 되게 크죠. 통신 장비라든가 부품 이런 부분들을 좀 찍어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 리치 종목에도 좀 해당이 됩니다. 5G하고 연결이 되고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연결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리치 종목을 뭐 선호하신 분들은 서진 시스템 한번 바라보시는 게 좀 좋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다시 한번 그 계속해서 상승률 상위 종목군들 이제 보시면은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16% 정도 좀 올라섰네요. 우주항공 테마가 좀 당연히 좀 진행이 되는데 방위 산업 이런 부분인데 제가 이제 여기서 제가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를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렸죠. 우주항공 기술, 그다음에 드론 기술, 그다음 항공기 제작, 정비 기술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가지고 있는데 전혀 뜨지 않는 종목이 유일하게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가 이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나서 굉장히 크게 상승을 좀 해준 부분인데 지금은 좀 약간 늦었습니다. 여기서 좀 조정을 보인 다음에
뭐 2, 3일 또 이렇게 조정 또 일주일 이렇게 조정 보이면은 그냥 캔커 에어로스페이스를 우리가 이제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것이 좀 중요하다 좀 생각이 됩니다. 나머지 이제 추가 후발 종목에 대해서 한번 이제 이 방위 산업 관련해서도 보면은 뭐 스페코라든가 뭐 이런 종목이 약간 올라주고 있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추가적으로 뭐 여러 가지 종목이기 때문에 뭐 이 종목은 약간 패스를 좀 하고요. 드론 관련된 부분들도 상당히 강세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드론 전쟁이 현재 격화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계속해서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들 보면은 현재 모니터랩 이 종목, 뭐 센즈랩 이런 부분들이 좀 있죠. 최근에 뭐 러시아 공격, 사이버 공격 뭐 이것 때문에 모니터랩, 센즈랩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강세 종목이고 또 특이할 만하게 봐야 될 부분들은 이스소프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스소프트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이제 인공지능 관련된 부분에서도 이제 소개를 좀 해드렸죠. 어떻게 이제 소개를 해드렸냐면은 이스소프트는 이제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알약, 알집 이렇게 압축 프로그램 풀 때 이런 걸 자주 쓰잖아요. 그리고 뭘 잘못 깔면은 또 꼭 깔리는 게 줌 인터넷 이것이죠. 이 회사를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회사가 인공지능, 디지털 인간 요거에 대한 서비스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탄력적으로 좀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이스소프트가 이제 탄력이 있게 살아나는 종목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상승률 상위 종목군에서도 넵튠이라는 종목이 약간 눈에 좀 띄는데요. 넵튠이라는 종목 마지막으로 한번 보면은 이것도 지금 카카오 게임즈의 제휴사이기도 좀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디지털 휴먼 서비스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카카오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사업들이 좀 있는데 그 중에서 현재 가상화폐 관련된 이슈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메타버스 이슈도 있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집행하는 회사가 넵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카카오 게임즈, 카카오 그룹에서 나름대로의 어떤 그 차세대 전략을 카카오 게임즈에서 하고 있고 카카오 게임즈의 구체적인 활동의 핵심을 넵튠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게임주이지만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좀 이번에 비트코인이 움직여줄 때 튈 수가 있다 좀 생각이 돼서 넵튠 한번 주목을 좀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 상승세 보여주다가 현재는 혼조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래도 시장이 어느 정도는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은 양자기술, 우주항공 그리고 전선 이쪽으로 시장이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이 점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상황까지 살펴봤고요.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나도 제대로 된 전략 세워보고 싶다 하는 분들은 임상현 전문가님과 공부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본격적으로 1교시 수업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저희 13시 투자스쿨은 유튜브 서울경제TV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채팅창도 많은 활용 부탁드릴게요. 그럼 지금 시간은 오늘 하루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가상화폐 관련인데요. 이 트럼프가 미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 관계자들은 추가 상승을 더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어떻게 흘러갈지 잠시 후에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고요. 또 다른 이슈로 조선 기자재 올라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트럼프 당선으로 조선 관련주 연달아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군사 동맹에 따른 함정 시장도 또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과연 어떻게 흘러갈지 바로 전문가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예. 시장이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여주다가 뭐 혼조름으로 돌아섰지만 여전히 이슈는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오늘 다 어떤 내용들일까요? 네, 하나씩 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트럼프 귀환의 천정 뚫은 비트코인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제가 트럼프
어떤 선거에 대해서 박빙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대놓고 이야기를 했죠. 압승이다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런 어떤 예측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경기가 좋아졌을 때는 절대로 정권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국내 증권 전문가는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경기에서는 절대로 바뀔 수 없다 했죠. 저는 반대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결국은 실물 인플레이션에 대한 피해가 상당히 많은 부분들도 좀 있고 또 트럼프를 은근히 저는 지지하지 않습니다만은 지지하면은 너 음모론 믿냐? 아니면 약간 또라이 기질이 있지 않은 사람인데 왜 지지하지? 뭐 정상적이 아닌 사람으로 많이 이제 보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미국의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틀린 말을 한 건 하나도 없죠. 사실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옳은 일을 하고 미국 자국의 일자리를 만들고 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지나치게 이제 미국 위주로 하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지 틀린 부분들은 아니다. 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근데 가장 특이한 것은 트럼프가 CBDC 중앙화폐를 반대를 했다는 것이 가장 쇼킹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비트코인을 이제 지지를 했다 하는 것은 미국 위주의 달러 강세 체계에 대해서 자기는 부정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감세 정책을 하고 관세를 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달러가 강세가 될 거다 하지만은 저는 반대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거는 추진을 하지만은 달러는 약세가 돼야만이 제조업이 부흥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또 달러의 어떤 기반으로 하는 이런 부분을 부정하는 부분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가치가 저는 중장기로 10년, 20년, 30년을 봤을 때 지금 1억이 아니라 10억, 100억도 간다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런 부분이 시작이 되는 것들이 있는데 달러 대 패권의 종말은 언젠가는 끝나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바뀌는 가운데 유일하게 바뀌지 않는 것이 달러 체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요거에 대해서 다시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좀 생각이 좀 되고요. 물론 이제 그 트럼프가 달러 기반으로 하는 미국의 CBDC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은 지금까지는 가상화폐 부분들의 패러다임이 될 거다 좀 생각이 드는데 그 관련된 부분에서 카카오 게임즈를 들고 나왔습니다. 카카오는 버럭코인에 대한 발행을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네이버 카카오하고 통합을 할 수 있는 코인을 해보자. 글로벌 또는 아시아의 방어력을 할 수 있는 코인을 만들어 보자 해서 나온 것이 이제 카이아라는 코인이 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 가지 기대감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보라코인 담당하는 부분이 카카오 게임즈 또 구체적으로 랩튠 이런 걸 쪽으로 이어지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카카오 게임즈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보자. 물론 이제 번호분 게임 쪽에 좀 해당이 되죠. 그런 관점에서 한번 다시 한번 볼 수가 있는데 이 박스권을 보이고 튀고 오르다가 잠시 눌림목을 줬지만은 탄력성 있게 좀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현재 지금 카카오가 하고 있는 카나나 요거에 대해서는 AI 성능에서 회의감이 많이 갔습니다. 저도 회의감이 되고요. 또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버 X가 워낙 성능이 좀 뛰어난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만은 카카오 쪽은 인공지능보다는 이쪽으로 많이 좀 치중을 좀 하고 하는 이제 부분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뉴페이스로 카카오 게임즈를 말씀을 좀 드린 이유도 여기에 있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카카오 게임즈 다음에 잠시만요. 예, 지금 이제 두 번째 이제 부분에서는 이렇게 한과 협력 필요하면서 20조에 달하는 함정. 현재 MRO 시장이 열리나 뭐 이런 이제 부분에 대해서 좀 최근에 이슈가 좀 되고 있는데 미군 함정 건조 계획 보시면은
꾸준하게 늘어나는 부분들, 뭐 수량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발주 부분들이 계속해서 노후 함정을 이제 교체를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부분의 어떤 그 부분이 수혜로 좀 다가올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이제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도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자, 이 점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자, 종목 이 마우스가 제대로 먹지는 않습니다.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는 한국카본이라는 종목이 좀 있습니다. 한국카본이라는 종목은 부분은 실제적으로 종목이 두 가지 동성 하이텍하고 한국카본은 LNG 본행에 관련된 부품 요거를 이제 전문으로 좀 하고 있죠. 물론 미군 함정화 이쪽하고는 거리가 멀지만은 가장 강력한 수요를 보여주는 것이 LNG 운반선에 좀 해당이 됩니다. 지금의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향하는 이 가스 파이프라인이 파괴됐고 그걸 두바이에서 옮긴다든가 아니면은 미국 세일가스, 미국에서 유럽으로 운반한 운반선들이 상당히 많이 좀 발주가 좀 일어나고 있고 지금도 후불속조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최대 수혜주로 한국카본이 수혜가 동성화 하이텍과 같이 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LNG의 이 안에 냉동 보관 창고에 이 판넬 이걸 이제 전문으로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한번 시세가 좀 나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바닥권에서 한번 조만간 숨고르기 국면인데 다시 한번 슈팅이 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한번 좀 참고하시면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판단이 좀 되기 때문에 한국하보 부분들이 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 부분에서는 법원에 대한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 친러 해킹 조직 뭐 목통이 됐죠. 그런 것 때문에 치명적인 타격은 아니지만은 러시아에 대한 어떤 적대 행위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증가가 좀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뭐 경고성 뭐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이거는 큰 일회성일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참고적으로 이쪽 관련된 부분들은 센즈랩 종목입니다. 알다시피 센즈랩 같은 경우는 딥페이크 관련된 부분에서도 특허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사물의 인터넷 관련해서 악성 코드 탐지 및 치료 방법에 대한 미국 특허가 최근에 이제 등록이 됐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딥페이크나 이쪽 관련된 수혜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센즈랩이 한번 크게 이제 상승했다가 조정을 보이고 지금 바닥권에서 이제 기고 있죠. 그래서 상승 반전을 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존재를 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센즈랩 한번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AI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건강검진에 AI 기술을 접목을 해야 된다 하는 주장이 상당히 많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질병 예방의 시대를 열려야 된다 하는 것들이 지금 최근에 이제 세미나에서 나온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정부가 제3차 국가 건강검진 종합계획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실천을 해야 된다. 결국은 여기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AI를 도입을 좀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AI 부분들이 서서히 시장에 침투가 현재 교과서 교육부 쪽으로도 침투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보건복지 쪽으로 침투가 좀 되고 있는 그런 어떤 트렌드의 영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AI에 대한 어떤 침투가 가장 빠른 부분들이 바이오하고 금융 쪽인데 바이오 쪽에 대해서 한번 계속 눈여겨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핵심이 되는 이슈들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지금 시간은 전문가님과 테마 이야기를 바로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전문가님, 네. 어제 뉴욕 증시는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트럼프 효과로 오늘 국내 시장 제약바이오 어느 정도 좀 활기를 띠고 있는데요. AI는 말할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이 두 가지가 접목됐을 때 또 저희가 어떤 것들 배워볼 수 있을까요? 예, 우려 AI 쪽에서 오늘 무드스도 나왔길래 이제 우려 AI 쪽에서 네.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는 그 신약 개발을 통해서 AI를 가지고 어떻게 신약 개발하느냐, 결국은 신약 후보 물질을 찾아내는 것이 후보 물질에 대한 각종 3D 기술을 이제 응용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 부분 시뮬레이션을 이제 돌려본다 했는데 오늘은 신약이 아니라 현재 건강검진, 진단시장 요거에 대해서 우려 영상이 굉장히 좀 중요하죠.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우려 영상에 대한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제 분석에 대한 보조, 사실 실질적으로 진단하고 같지만은 요거에 대한 서비스 시장이 크게 열려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려 영상 또는 생체 신호 하면은 중환자실에 가보면은 각종 심폐 기능, 혈압, 맥박 이런 것들이 기계가 이렇게 있죠. 그런 것을 인공지능 서비스를 통해서 심정지가 조만간 또 한 달 후에 올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예측해낸 겁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데이터를 했기 때문에 이런 상태가 되면은 필연적으로 한 달 후에 또는 일주일 이내 또는 하루 이내 올 확률이 몇 %다까지 딱딱 집어내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비스를 다시 한번 인프라를 까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의료 판단의 보조를 넘어서 치료 서비스의 어떤 향상 기능, 이런 부분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빅데이터 기반의 이제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고 이게 전방위적으로 확산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수많은 업체들이 AI 업체들이 지금 우리 글로벌 AI 시장에 좀 떠주고 있고 또 최고로 발전되는 어떤 성장 동력은 북미, 미국을 중심으로 좀 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의료 AI 쪽이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 또 연평균 성장률도 굉장히 높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AI 쪽의 어떤 기술이 의료 쪽의 성장력 또는 비중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제 증가가 좀 되고 있다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AI 쪽에 이제 이 바이오에 대한 어떤 침투가 상당 부분 세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 쪽에 대한 빅데이터 기술을 가지고 여러 분야에 현재 어떻게 보면은 현재 헬스케어 분야지만은 헬스케어 분야에서도 여러 분야에 침투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보건복지부에서도 빅데이터 기반으로 하는 통합 플랫폼 추진 로드맵이 벌써 정책 준비 단계, 시범 사업 단계, 이제 본 사업 단계로 해서 많은 보건의료 빅데이터 본 사업이 지금 2021년부터 계속해서 실시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기반으로 해서 서비스 산업들이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진행이 될 거고, 중요한 것은 이런 빅데이터를 데이터댐, 그다음에 공유 시스템 이런 부분까지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보건의료 빅데이터가 가장 잘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의무적으로 다 들어야 되는 국민건강보험이 좀 있죠. 안 든 사람이 거의 하나도 없습니다. 의무 가입, 강제 가입이기 때문에. 근데 미국이나 이런 나라는 그렇진 않죠.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점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 의료 AI 시장의 분야별로는 상당히 많이 있죠. 환자 차트 분석, 수술 보조, 영상 인식 판단, 그다음에 수술 관련된 그런 오진 시스템, 그다음에 질병 예측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보조기구, 웨어러블 이런 많은 헬스케어 분야가 좀 있습니다만은 가장 시장이 큰 데가 영상인식 진단 보조, 이 시장이 가장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의료 영상 AI의 대표 기능 판독 보조를 말한 겁니다. 우리가
영상 진단의 종류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AI 쪽 AI가 하는 거, 그다음에 사람이 하는 거, 그걸 이제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AI가 판단하는 것을 이 의사가 직접 이게 맞다 안 맞다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부분이 판독 보조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의료 AI가 판단해서 처리하는 것은 아니고요. 최종적으로는 의사가 AI가 했던 것이 맞겠구나 하고 최종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보조 판단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의료 시스템 중에서 의료 영상 전송 시스템을 팩스라고 합니다. 물론 다양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할 필요가 있고, 엑스레이를 찍는다든가 어떤 걸 찍으면은 그 시스템이 각종 의사, 환자, 의사 또는 이제 진찰을 하는데 각종으로 하는 이 데이터망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일일이 차트를 찾아가지고 직접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아니겠죠. 그래서 의료 영상 전송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부분들을 이제 말합니다. 그다음에 의료 영상의 종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은 가장 핵심적인 것은 엑스레이죠. 엑스레이를 기반으로 해서 지금 하는 건데, 지금은 엑스레이가 아니라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CT 촬영으로 해서 이렇게 온통용으로 돼서 실제 인간의 몸 전체를 들여다보는 그런 컴퓨터도 토모그래프라는 CT 촬영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CT 촬영 외에도 많은 도구들이 좀 있죠. MRI라는 어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기 공명으로 하는 MRI 촬영, CT 촬영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좀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인공지능으로 어떻게 이제 처리를 좀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들이 인공지능 서비스가 요거를 인공지능이 가능합니다. 아니면은 여기는 위암이다. 또는 이거는 위암이 아니다라든가 종양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판독을 좀 해주는 건데, 실제로 이제 데이터를 보면은 순수한 의사가 하는 확률, 그다음에 인공지능이 하는 확률, 그다음에 인공지능과 의사가 협업을 해서 하는 확률 중에서 가장 효율이 높은 것이 뭔지냐 하면은 AI가 판단한 겁니다. 결국 뭐냐? AI가 판단하고 사람이 다시 한번 판단을 했는데 그 확률이 더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 의사들의 영역을 넘어서는 거죠.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AI 의사들은 수천 장 데이터를 수천 장 또는 10년, 20년밖에 보지 않았지만은 인공지능 어떻게 되었습니까? 인공지능은 전 세계 모든 데이터 100년, 200년 이 데이터를 다 보거든요. 그래서 알파고하고 이세돌 대결에서 이세돌이 딱 한 번 이긴 후로 한 번도 이긴 역사가 지금까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의료 영상 보도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이 시장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테마는 의료 AI였습니다. 저희 의료에 AI 기술이 접목되면서 질병 치료에 큰 획을 긋게 됐는데요. 저희 테마로 구체적인 전략 세워나가고 싶다 하는 분들은 임상현 전문가님과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께 이 테마 속에서 눈여겨볼 만한 종목들을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자, 전문가님, 예. 의료 AI 어떻게 보면 인류의 가장 중요한 기술이 될 것 같은데요. 예. 이쪽에서는 어떤 기업들이 잘하고 있을까요? 예, 루닛이라는 종목하고요, 이제 뷰노라는 종목이 네. 좀 특징적으로 잘 많이 시장에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시면은 이제 루닛이라는 종목은 AI를 이용해서 암 진단, 각종 영상 자료를 보고서 이제 판독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 암 진단 플러스 알파 치료 솔루션까지 같이, 이런 암이 있을 때는 어떤 치료 솔루션이 그동안에 많이 있었다. 이런 모델 치료 솔루션까지 이제 제공을 해주는 거죠. 그런 부분이 좀 있었기 때문에 루닛이 이쪽 방면에서 유명하다. 지금은 많이 내려서 삼각수렴령에서 다시 한번 올라가려고 하고 있죠.
시총이 1조 정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나름대로 밸류가 좋다고 볼 수 있는 회사다. 뭐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이것도 비슷합니다. 뷰노라는 종목이 있죠. 의료 관련된 부분에서 인공지능 솔루션을 좀 개발하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는데 뭐 시총은 한 3천억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차트로 봤을 때는 이제 올라가려다가 다시 한번 밀렸다가 지금 바닥권에서 향하고 있는데 바닥을 가지고 다시 한번 반전을 좀 해줄 수 있는 가능성들이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두 종목 잘 골라주셨는데요. 먼저 루닛의 경우는 인공지능을 통한 암 진단 솔루션을 갖고 두각을 나타내고요. 다음 뷰노의 경우는 이 의료 인공지능 솔루션을 개발해서 또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종목 다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우리 전문가님의 원픽 종목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자, 전문가님, 예. 전문가님은 이 두 종목 중에 어떤 종목에 조금 더 마음이 가실까요? 예, 루닛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자, 루닛이라는 종목이 가장 더 돋보일 수밖에 없는 것은 이제 우리가 암 시장에서 가장 큰 부분을 좀 차지하고 있는 게 의료 시장에서 항암제 관련된 그런 부분입니다. 흔히 이제 암에 걸리면은 쉽게 말하면은 5천만 원을 그대로 병원에 갖다 바치고 죽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쉽게 보면 그렇게 됩니다. 그만큼 항암 시장은 암은 물론 말기인 경우죠. 암은 치료가 거의 사실상 불가능하고 또 공식적으로 치료제가 아닙니다. 생명을 조금 더 연장시키는 개념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항암 치료를 몇 년 받다 보면은 이렇게 좀 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 암 진단과 이제 치료 솔루션 관련된 것들을 완벽하게 구축을 좀 있습니다. 루닛 인사이트라는 거, 루닛 스코프라는 개념. 그다음에 요거는 암 진단을 정확하게 좀 해주는 솔루션이 있고요. 그다음에 루닛 스코프라는 개념은 치료 쪽, 암 치료를 어떻게 이제 결정한다. 이런 암일 경우는 어떤 치료 프로토콜이 있다 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이제 제시를 좀 해주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쪽 두 개의 시장에서 상당히 강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강점들에 좀 해당이 되고 또 판독의 정확한 것 이런 부분들이 데이터로 보면은 상당히 좀 증가가 좀 되고 있죠. 폐질환 검출, 그다음에 유방암 검출 이런 부분에서 판독의 정확도, 효율도가 증가가 되고 있는 것이 이미 임상으로 지금 검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가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실제적으로 이제 실험을 좀 했죠. 의사 판독하고 인공지능 단독하고 의사와 인공지능 섞어서 하는 판독했더니 인공지능 단독 판독이 더 낫다. 의사의 개입이 있으면 더 떨어진다는 거죠. 그냥 자기보다 훨씬 더 경험이 많은 거에 대해서도 무시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최종 판단의 것들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어차피 보조는 보조고 인공지능이 면허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최종적인 도장을 찍는 것은 의사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그러니까 그냥 인공지능 판단대로 한 게 훨씬 더 낫다는 결론이 나와지기 때문에 루닛에 대한 그 독보적인 기술력 이런 부분들은 여기서도 충분히 입증이 되고도 남는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루닛 스코프에 대한 성장성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은 또 면역항암제 치료 프로토콜을 한다겠죠. 면역항암제 조직 검사에 대해 관련된 그런 부분도 진출을 좀 하고 있고요. 조직 검사는 바이오마커하고 연결이 좀 되고 있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항암제를 뭘 선택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까지 같이 연결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루닛에 대한 성장성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앞으로의 AI 기반 바이오마커를 통한 동반 진단 이런 것들에 대한 바이오 파마 업체하고 임상 실험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신약 개발하고 같은 밸류에이션을 좀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의 원픽 종목은 루닛이었습니다. 자, 이 종목도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지금 시간은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오늘의 머니 종목 시간입니다. 바로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자, 전문가님, 예. 오늘은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을까요? 예, 같은 연장선에서 네. 같은 주제입니다. 딥노이드라는 종목입니다. 좋습니다. 자, 딥노이드라는 종목을 우리가 보는 것은 핵심은 뭐냐면은 이 회사의 핵심은 국내 유일의 의학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을 한다. 플랫폼 구축한다는 것은 확장성을 노리는 거죠. 근데 자체 내 이제 플랫폼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세계 AI 효율화된 툴을 가지고 있습니다. 딥파이, 딥스토어, 그다음에 딥팩스라는 것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쪽 관련된 부분의 핵심적인 어떤 다양한 질환별 제품 라인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둘씩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부분들은 영상 진단 이런 것들이 강점이 좀 있다. 인공지능으로 판독하는 강점이 있다 보니까 딥팩토리라는 솔루션을 또 만들어서 산업 제품, 외형 검사 이런 부분까지 시장에 이제 진출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이 가장 큰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딥노이드의 AI 제품군 보시면은 딥파이 영상 부분들이 코딩 없이 간편하게 요거 의료인이 약간 올릴 수 있는 연구 수행할 수 있는 딥파이 기능. 그다음에 요걸 가지고 자기가 이 프로그램을 잘 짜는 걸 가지고 딥스토어에서 AI 스토어에 또 팔 수도 있습니다. 이 솔루션을. 그렇기 때문에 메타버스 플랫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런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인공지능 딥 AI라는 자기 자체의 인공지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연상 종송 기술도 가지고 있는데 요걸 가지고 의료인들이 프로그램을 짜서 이렇게 아주 다양한 임상 시험도 하고 프로토콜도 하고 하는 이 솔루션 메커니즘 요거를 다시 한번 자기가 했기 때문에 요거를 판매할 수 있는 것까지 진행을 한다 하는 것이 가장 큰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메타버스 플랫폼에 가장 근접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로 이야기했던 딥파이 부분들은 코딩 없이 AI 서비스 개발 툴을 할 수 있는 누구나 개발 툴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딥파이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부분들은 요거 가지고 이제 개발을 했던 경험이 있으면은 요거를 현재 마켓플레이스 에다 올릴 수 있는 딥스토어에다 올려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솔루션까지 만들었다. 이런 것이 가장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부분들은 인공지능을 탑재한 딥팩스, 현재 영상 종송 솔루션망 이게 병원 자체적으로 다 깔려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강점에 좀 해당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보면은 현재 플랫폼 방식, 그러니까 자기가 만들었던 플랫폼을 가지고 이제 임상 실험을 좀 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부분들은 어떤 업체에서 이런 임상 실험을 해서 수수료를 받는 그런 부분도 있고, 요거는 이제 딥노이드가 주도를 해서 하는 거 있고, 이거는 의료인이 주도해서 하는 그런 플랫폼 방식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부가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파이프라인까지도 확장이 되고 있고, 딥노이드 자체적으로 확장한 거, 그다음에 의료인 자체적으로 파이프라인으로 확장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각종 부가 서비스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고, 약간 생소한 개념이지만은 딥노이드가 이 메타버스 플랫폼이란 고유한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성장성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마지막으로 외부 어떤 이제 영상 인식 판독 서비스 이 개념을 가지고 산업 제품에 그대로 이용해서 딥팩토리라는 외형 검사, 3D 검사라는 그런 것까지 지금 진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로 이제 보시면은 딥노이드는 서서히 이렇게 올라와 주려고 하고 있죠. 시총도 굉장히 낮습니다. 지금이 5,900원인데 매수가는 오늘 종가, 그다음에 손절가는 5,000원, 목표가는 8,000원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머니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내용들 좀 더 보기 쉽게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들 모두 살펴봤습니다. 끝으로 오늘의 핵심 만나보고 할게요. 네, 오늘의 테마머니로 가상화폐, 조선기자재, 보안, 그리고 AI 올라왔습니다. 오늘의 집중 분석 머니 테마는 의료 AI였고요. 마지막으로 오늘의 머니 종목은 딥노이드였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핵심까지 만나봤고요. 혹시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저희 전문가님께 여쭤보시면 됩니다. 자,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등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명칭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월요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